예측과는 반대로 오히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기간이 짧아서 그럴까요? 보유 기간을 12개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코스피는 10.44%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74%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울트입니다. 오늘은 ROE 지표의 함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최근 3개년간 기업의 ROE가 17% 이상인 기업에 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ROE는 기업의 자기 자본 이익률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인데요. 많은 투자자들이 이 ROE 지표를 맹신하다가 큰 손실을 보기도 합니다. 왜 큰 손실을 볼까요? 오늘은 이 ROE 지표의 한계와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함께 살펴봐야 할 다른 지표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HTS의 발달로 가정에서도 손쉽게 다양한 조건식을 조합하여 수익률을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던 3개년간 ROE가 17% 이상인 기업 목록을 쭉 뽑아서 아무 시기나 찍어서 수익률을 검증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은 키움증권에서 제공하는 영웅문입니다. 위 화면에 영웅 검색, 조건 검색을 클릭하면 화면과 같이 조건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조건식에서 ROE를 검색하겠습니다. 그러면 ROE를 우리가 최근 결산, 최근 분기, 최근 3년 평균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데 최근 3년 평균을 클릭하고 17% 이상으로 수정을 합니다. 그러면 ROE가 최근 3년 평균 17% 이상인 종목을 우리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최근 3년간 ROE가 17% 이상인 종목은 315개의 종목입니다. 이러한 종목을 우리는 검증을 해볼 수 있죠. 성과 검증을 누르면 이러한 화면이 나옵니다. 검색 시점을 아무 시점이나 검색해 보겠습니다. 2016년 9월 15일 성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1개월 보유했을 때 코스피 대비 1.22%, 코스닥 대비 1.67% 훨씬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시기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18년 11월 22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이때는 코스피 대비 1.57% 더 나쁜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대비는 0.73%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2년은 어떨까요? 2022년 5월을 한번 해볼까요? 2022년 5월 10일로 검증을 해보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대비 모두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업종 대상을 전체로 해서 그런 건 아닐까요? 다시 돌아가서 업종 대상을 좀 더 추려보겠습니다. 대상 변경에 들어가 코스피를 클릭합니다. 또 위험한 종목들도 우리가 제외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리을 모양으로 우리가 클릭을 해주면 위험한 종목들은 대부분 제외가 되고 그 밑에 있는 항목들 역시 대부분 제외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이 너무 작은 종목들 역시 대형주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시가총액 범위도 수정을 해주겠습니다. 시가총액은 1조 원 이상으로 우리가 수정을 해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우량주가 모여있는 코스피를 위주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전체를 해제하고 코스피를 클릭하면 됩니다. 우선 오늘 날짜로 검색을 해보면 종목은 25개 종목만 검색이 됩니다. 아까에 비해서 훨씬 적은 종목이 검색되고 있습니다.
역시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2016년 2월 17일로 검증을 해볼까요? 코스피 코스닥은 5.52%, 10.91% 상승하는 데 반해 예측과는 반대로 오히려 훨씬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기간이 짧아서 그럴까요? 보유 기간을 12개월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처참합니다. 코스피는 10.44% 상승하고 있는데 마이너스 20.74% 수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간을 바꿔보겠습니다. 22년 4월 11일로 해보겠습니다. 보유 기간은 1개월입니다. 코스피는 3.74% 하락했지만 보유한 종목은 7.66%, 즉 시장 대비 3.92% 더 하락한 모습입니다. 보유 기간을 늘려보겠습니다. 보유 기간을 늘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코스피는 5.39% 하락을 했지만 보유 종목은 14.42%, 시장 대비 9.03%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투자 귀재인 워런 버핏이 중요시 여긴다고 알려진 ROE 지표인데요. 왜 여전히 투자 수익률이 신통치 못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ROE 지표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ROE는 기업이 자기 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로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즉, 주주들이 투자한 돈으로 얼마의 이익을 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데요. ROE가 높으면 높을수록 기업들이 자기 자본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ROE가 높은 기업이 무조건 좋은 기업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ROE는 자기 자본 대비 수익성을 평가하지만 문제는 바로 부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부채를 많이 사용하는 기업은 ROE가 높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기업과 B기업이 똑같이 자산이 5천억입니다. 순이익 역시 똑같이 500억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A기업의 자산이 5천억이지만 여기서 자기 자본은 2,500억이고 부채가 2,500억입니다. B기업은 자산 5천억이 자기 자본으로만 5천억입니다. A기업은 부채가 2,500억, B기업은 부채가 전혀 없이 자기 자본으로만 5천억인 기업인 셈입니다. 자산은 자기 자본과 부채를 합해서 자산입니다. 똑같이 자산이 5천억이지만 A기업과 B기업은 부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기업의 ROE를 구해보면 A기업은 순이익이 500억이고 자기 자본이 2,500억입니다. 즉 ROE는 20%에 해당합니다. B기업은 자기 자본이 5천억입니다. 즉 B기업의 ROE는 이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A기업과 B기업은 똑같이 자산이 5천억이고 똑같이 순이익이 500억입니다. 하지만 A기업은 부채가 2,500억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둘의 ROE를 비교하면 A기업은 ROE가 20%, B기업은 10%로 나타납니다. ROE만 보면은 A기업이 훨씬 우수하고 유능한 기업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부채가 많은 기업 같은 경우는 이자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렇게 ROE만 보고 투자 결정을 내리면 큰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추가로 살펴봐야 할 지표가 바로 이자 보상 배율입니다. 이자 보상 배율은 무엇이냐? 영업이익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인데, 만약에 이자 보상 배율이 1 미만이라면 이러한 기업은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으로 이자 비용조차 제대로 충당을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위험한 기업이죠. 이러한 기업은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기업은 직원들 월급조차 제대로 주기 힘듭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은 대개 유상증자 또는 전환사채 발행입니다. 회사에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상증자나 전환사채 발행은 곧 주주가치 훼손으로 이어지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ROE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이자 보상 배율도 함께 살펴봐야 기업이 건전한 기업인지 위험한 기업인지를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ROE 지표가 가진 함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살펴봐야 할 이자 보상 배율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ROE는 분명 투자에 있어 유용한 지표이지만 이를 절대적으로 믿는 것은 위험합니다. 항상 다른 지표와 함께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습관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는 앞으로 ROE 지표를 사용할 때 오늘 말씀드린 함정을 꼭 기억하시고 올바른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이상 올바른 투자를 지향하는 올투였습니다.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를 기원합니다. 올투.